VR, AR 관련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그리고 성능 평가 방법의 표준화에 대해 현업에 계신 분들의 생생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R에 관련된 기술은 보통 사람의 시각에 관련된 기술 영역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VR 컨텐츠와 직접 연계한 촉감에 주목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VR 햅틱 쇼트를 개발한 비햅틱스인데요. 비햅틱스 곽기욱 대표님을 모시고 시뮬레이터 관점에서의 VR, AR 표준화에 대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비햅틱스의 곽기욱입니다. 여러 지금 상황이 있지만 저조차도 이제 실수한 게 발표가 30분인 줄 알아서요. 발표 자료가 좀 길어서 제가 빠르게 넘겨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저희는 햅틱 솔루션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고 있고요. 햅틱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VR에서 아바타끼리 뭔가 서로 충돌이 있을 때 아니면 총을 맞았을 때 뭐 그것들을 몸으로 느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제 자체가 분과 나눠지는 것 자체가 이제 시뮬레이터와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시뮬레이터도 발표를 해주십사 하셔서 이제 제가 좀 준비를 했지만 시뮬레이터 관련해서는 이노 시뮬레이션에 이제 저희 조준희 대표님 훨씬 더 잘하시니까요. 이 근처 어디 계실 텐데 이노 시뮬레이션 쪽에 여쭤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뮬레이터 쪽에 대해서 표준화를 말씀드린다기보다는 IAAPA라고 해서 저번 주에 열린 이제 세계 최대 테마파크 전시회가 있는데요. 보통의 시뮬레이터들이 이제 여기에 전시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왔던 VR 시뮬레이터들 위주로 제가 한번 쭉 소개드리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 정도 말씀드리고 빨리 좀 더 제가 아는 분야인 햅틱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APA라고 불리는 전시회는 뭐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항상 땡스기빙 전주에 열리는 행사이고요. 보시면 뭐 세계적으로 큰 회사 중 하나인 DOF 로보틱스에서 이런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이제 VR 시뮬레이터가 있고 이제 저희 뭐 VR에 좀 어깨에 있으셨던 분은 해보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시뮬레이터를 했을 때 얼마나 어지러울 수 있는지를 이제 아실 텐데 제가 저걸 해보고 저건 이제 360도로 막 진짜 뒤집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정말 서프라이징리 기기 자체는 피코를 썼었는데요. 정말 서프라이징리 어지러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느낄 정도로만 남아 있었고 이제 뭐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VR이랑 시뮬레이터 연동 기술이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동을 하려면 아무래도 DOF 로보틱스에서도 직접 컨텐츠까지 하면서 이제 잘 기계와 연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고 또 DOF 로보틱스에서는 또 이렇게 몬스터잼이라는 이제 되게 큰 차를 저런 몬스터 같은 차를 타고 뭔가 쇼를 하는 그런 미국의 스포츠 쇼가 있는데 그런 데랑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한 몬스터잼 그래비디걸라는 이제 VR 아케이드 저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막 한 10분이 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VR 쓰고 이제 즐기시는데 그런 것들을 출품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홀로게이트의 블리츠라는 게 그래도 또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VR 아케이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중국에서 만든 시뮬레이터가 당연히 제일 많이 깔리긴 했지만 그래도 하이엔드급으로 해가지고 가장 비싸게 뭔가 체험을 제공하는 걸로는 홀로게이트 블리츠가 요즘은 또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시뮬레이터라고 보시기에는 좀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뭐 나름 이래도 아래 바닥이 다 움직이고 뭐 진동하고 뭐 총 쏘는 것도 느낌도 나고 이러거든요. 이런 메이저 메가의 하이퍼덱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이 한 2억 정도에 팔리고 있고요. 또 이제 똑같은 기술인데 그거를 좀 하나만 쓰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 스폰지밥 테마를 입힌 거 또 한 6만 달러 정도에 팔리고 있고요. 또 볼츠익스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볼츠익스 옴니라는 트레드밀인데 이것도 하나씩 팔기에는 뭔가 좀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4개를 묶어서 벌칙스 옴니 아레나라고 해서 2년 전부터 판매를 했었는데 이제 판매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좀 주춤하다가 다시 열심히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셋업 자체를 이렇게 파는 것이고요. 이렇게 IF 전시회 가시면 이런 식으로 옆에 솔트라고 이게 딱 나온 것처럼 진짜 전시회에서 몇억 단위 거래가 쉽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제 그 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작은 시뮬레이터들이 몇몇 있지만 사실상 시장에 관심은 거의 못 받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터 쪽이 VR 시뮬레이터 쪽이 어떻게 되고 있나를 제게 눈으로 봤을 때는 더 화려해지고 더 기술도 고도화된 것도 맞고, 그리고 더 컨텐츠와 연동이 더 잘 돼가지고 이제 실제 시뮬레이터도 멀미가 거의 없다는 것까지는 이제 긍정적이지만, 과연 이게 결국에는 시뮬레이터 개발사에서 자체 시뮬레이터를 플랫폼화하고 컨텐츠 회사에게 이제 이 시뮬레이터 맞추라고 하는 형식이 되고, 시뮬레이터 개발사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컨텐츠를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어떤 표준화라는 게 들어갈 여지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하나 고민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같이 고민해서 시뮬레이터 쪽 표준화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B2B 대상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어떤 시뮬레이터를 표준화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도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시뮬레이터에서 뭔가 표준화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B2C로 갈 수 있는 시뮬레이터에서만 표준화라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콘텐츠 회사 입장에서도 라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B2C로 갈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사실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업체분들이 이제 개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건 잘 없고, 그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B2C로 많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아직 제품 안 나왔지만 그 시뮬레이터가 이제 볼식스 옴니 1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집에 놓을 수 있게 300만 원 정도, 2,400달러 정도, 2,300달러 정도로 해가지고 먼슬리 페이도 가능하게 해서 이렇게 저희 조끼를 가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광고도 찍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시뮬레이터 회사에서 정한 표준이 있고 그냥 개발사들이 거기에 맞춰서 만들면 아마 거기 플랫폼에 입점하면 돈을 버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시뮬레이터의 표준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라는 고민은 계속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과 자체가 시뮬레이터 분과다 보니까 좀 더 B2B스러운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VR 아케이드의 B2B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나, 진행되고 있나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홀로게이트라고 해서 아마 실제 VR 아케이드에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한 300개 정도 판매된 곳이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들이 그냥 클릭들만으로도 뭔가 작동이 되게,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 인력 가지고 할 수 있게 이렇게 4인용 이런 세트를 만들었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거기에 이제 비슷한 아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 아류들은 지금 한 3년째 여전히 코로나를 뚫고서도 여전히 잘 판매를 하고 있더라라는. 그래서 결국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긴 하지만 이제 또 이 아류들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핸드 트래킹도 되고 뭔가 풀바디 트래킹도 될 정도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운영자를 편리하게 하는 방향이 아직까지 아케이드에서는 가장 잘 먹히고 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놓은 회사들이 결국 표준화를 생각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의 플랫폼을 만들었고 여기에 컨텐츠 회사를 맞추도록 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B2B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은 제가 넘길게요. 햅틱 쪽에서 이제 VR 햅틱 쪽이 어떻게 사용될까 이런 건데, 뭔가 진동도 있고 폴스 피드백이라는 실제로 관절을 잡아주는 방법도 있고, 아까 잠깐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뭐 일렉트로 텍타일이라는 전기를 자극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전기 자극이나 여기서 이제 또 있는 온도 전달 방법은 단 한 가지 문제점이 피부에 꼭 닿아야 된다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장갑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트래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이 있는 거기 때문에 트래킹 위주로 많이들
표준화가 많이 되어가고 표준화를 떠나서 일단 기술 개발이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메타에서도 비록 자기들이 이제 카메라 기반 트래킹도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최근에 장갑도 냈었죠. 이거 여기는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드가 이런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들의 사이 흐르면서 지금 와이어가 사실은 연결되어서 옆에 뭔가 인터페이스 쪽에 있지만 또 가래 쪽은 또 다른 또 펌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상용화는 되기 힘들지만 그래도 뭔가 느낌을 최대한 해보자라는 익스페리멘탈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컨트롤러에서도 그냥 컨트롤 진동 말고 다양한 걸 해보자라는 시도가 꽤 있었지만 사실상 다 실패하고 결국엔 지금 그냥 막대기 모양의 컨트롤러를 우리가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끼에서도 뭔가 진동 말고도 뭔가 전기도 해보자라는 시도가 여러 있었지만 어찌됐든 조끼에서 진동을 빼고 전기를 한다는 것은 옷을 벗어야만 느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많이들 문제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한번 자료에서 그냥 가져가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햅틱 기기라는 걸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앞에서 전문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기기 만드는 것도 뿐만 아니라 기기를 만들어서 저희 기기를 이용해서 다양한 컨텐츠 개발자분들이 저희 기기를 이용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그 컨텐츠나 서비스들을 저희 플랫폼 내에서 서비스까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고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이렇게 전신 수트가 있고요. 다양한 경쟁자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다 많이들 이제 저희가 싸워서 이겨가지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저희 전 세계에서 VR 컨텐츠 중에서 100여 개 정도가 저희 기기를 SDK를 이미 넣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뭐 스팀 VR 탑셀러 15개를 줄을 세우면 그중에 절반 정도는 저희 기기를 지원할 정도로 그리고 퀘스트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데 이때는 좀 적게 됐는데 퀘스트에서도 많은 게임들이 저희 걸 지원할 정도로 저희 자체가 어떤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B2C로 거의 기기를 판매하다 보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매출의 한 90% 정도가 개인 고객들이 저희 걸 사가지고 직접 온라인 게임을 즐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어떤 표준화가 된다라고 하면 컨텐츠 개발사들이 저희 걸 적용하는데 훨씬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표준화 포럼에 저희는 굉장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물론 표준화가 되면 저희 경쟁사도 쉽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좀 문제긴 한데 그런 경우는 그래도 일단 저희가 표준을 만들어 나가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햅틱 쪽으로 표준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뭐 올해 CES 이노베이션 월드도 올해 CES 이노베이션 월드죠. 그런 거 받았었고 그 외에 다양한 VR 아케이드에서 저희 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 얼마 전에 리우주에서 발표한 메타버스 이코시스템에서도 이제 영광스럽게도 제페토나 삼성, 라인 말고 이제 그다음 저희 회사만 유일하게 선정될 정도로 굉장히 메타버스 쪽에서는 저희가 지명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도라는 게 거의 다 B2C로 저희가 고객들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결국에는 표준화를 저희가 생각하려면 그거는 이제 B2C 대상으로 하는 기기에 대한 표준화를 생각하는 게 임팩트는 더 클 수 있다. 물론 더 좀 어렵겠지만 임팩트는 더 클 수 있다라는 거가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는 게 햅틱 기기, 특히는 저희 기기 같은 경우는 뭔가 느낌이라는 게 기존에는 그냥 진동이 오고 안 오고 진동이 주파수가 뭐 몇이고 아니고 이런 것만 표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느낌 자체가 햅틱도 사실 온몸에 퍼져 있기 때문에 사실 몸의 어떤 위치에 아니면 가슴이 어떤 위치에 뭐 다리의 어떤 위치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게임 내에서 그런 걸 정할 수 있는 컨텐츠 내에서 그런 걸 정할 수 있는 표준화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신없는 짧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